네, 지금부터 2023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부 사회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 오윤경입니다. 네, 그럼 개회식의 첫 순서로 행정안전부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실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추우신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이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우리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포럼의 행사입니다. 특히 오늘 참석해 준 분들은 저희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전문기관의 관계자분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기관, 그다음에 민간 연구기관 간의 활발한 소통과 공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같은 유형의 재난일지라도 현장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버넌스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난안전 분야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혜구입니다. 자연의 압도적인 영향에 지배했던 과거의 오랜 기간 동안 재난이란 주로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재난은 사회재해에 의해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근래의 재난은 특히 기후위기에 기인하는 바가 큰데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자연재해와 사회재해에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한편 그 영향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대형 복합 재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난 안전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대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안전연구 거버넌스의 구축은 재난안전을 다루는 연구자와 실무자 그리고 관련기관 모두에게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서로 생각을 모으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최상한입니다.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작년 8월 달에 43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오늘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 연구원은 내년부터 재난안전연구실을 별도로 독립을 시키고요. 박사 8분을 투입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준비를 하고 이 거버넌스 포럼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개도국의 연구기관들도 초청을 해서 우리의 한국 모델을 개도국에도 점수를 하고 개도국의 재난 위험 상황을 같이 공유하면서 선진국가, 선진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행정연구원의 김정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과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각종 재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또 신종 위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존 관리 체계 내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그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점이 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어떤 그 재난안전 정책 패러다임으로서는 좀 그 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고요.
이런 그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서는 특히 그 선제적인 대응과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그리고 관련 융합적인 역량의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좀 합의가 저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 합의들이 그 정부에도 전달이 되어서 그 지난 2023년 3월 28일에 국무총리께서 재난안전 전문 연구 조직을 보강하고 위험 요소 발굴 및 사고 예측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는 지시 사항이 있으셨고요. 이에 따라서 그 행정안전부가 4월 25일 재난안전 분야 연구기능 강화라는 보고 자료를 통해서 총리님께 그 재난안전 정책 연구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 그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좀 그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가 계속 구축이 되고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 그 콘서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향후에 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융합 협업 연구 주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정혜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종합 토론은 방금 발표를 해 주신 행정연구원 김정혜 실장님 진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자분들께서는 일단 5분 정도씩 그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규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법 제도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법 제도가 되지 않으면 나설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TF가 공고히 돼서 키파가 반드시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사실 귀결되는 것은 결국은 제도를 만들어서 각 기관들의 연구 담당자들이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어린이가 보는 각도와 어른이 보는 각도가 다 같이 보여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이. 현장도 기술이 지역에서 이제 한번 해보셔야 실질적으로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역할들은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교수님들이나 하는 연구 결과들을 저희 지역에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고 다시 피드백 드릴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말 거버넌스가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좀 얘기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이제 과기계 정치련 기관들의 여러 가지 앞선 기술들과 만들어진 결과들이 사회에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이 재난안전 거버넌스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전문가 집단들이 끊임없이 꾸준하게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가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연구자 간에 이제 서로 지금 행정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된 데이터 DB가 따로 있다면 국토연, 환경연 다 따로 있는데 그 데이터 공유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본부를 통해서 저희가 좀 도움 받고 싶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의 박상진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위험이 닥쳐올 거고 그 위험이 어느 정도 가능성에 어떤 정도의 임팩트가 있으며 그리고 각자 연구 분야에 계신 전문가 분들께서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지고 앞에 이제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자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연구 수요를 파악을 해서 사전에 앞으로 이제 닥쳐올 미래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 결과에서는 위험별로 봤을 때 대부분 제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위험성이 높게 나왔고 그다음 산불도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류 대발생이라던가 해양 환경 오염 사고가 높게 나왔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자력 안전 사고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영향 정도를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주관의 감염병 재난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가뭄 한파, 폭염 재난 사고 이 관련해서가 이제 위험 가능성도 높게 나오고 영향 정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감염병 재난, 가축 전염병, 화재 위험물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효과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셨고, 먼저 가뭄 한파 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 정부 기능이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된다라는
이슈가 가장 높게 이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책 연구 주제 발굴을 이제 할 예정이고 운영 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KEI 한국환경연구원의 김태현입니다. 정부가 재난안전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의사결정 지원에 신속한 협력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그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 연구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신지를 파악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 지자체와 행안부, 그 시도연구원과 협업했던 사례들이고요. 그 도시재생사업단 추진 체계도 1차와 2차에 걸린 사례들. 향후 구체적으로는 이런 각 분야의 기관의 연구자분들이 협업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그런 연구들이 합쳐졌을 때 기후위기의 그 특징이죠. 불확실성과 그 복잡한 이런 특징을 풀기 위한 그런 협업의 형태로 이런 공동 연구라든가 다양한 세미나라든가 오늘과 같은 이런 커머스 포럼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의 연구지원본부장 조병덕입니다. 재난이라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예측을 해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고 예방이 안 되면 이거를 어떻게든 빨리 대응을 해서 피해를 최대한 빨리 복원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측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그 연구가 박상진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런 위험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그 부분이 아닐까로 생각이 되고요. 로드맵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분야별로 분야를 일별하고 분야별로 약간 그 연구의 어떤 시계가 좀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드맵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평가, 피드백, 외부 평가에 의한 피드백 이런 장치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버넌스 조직, 운영위원회라든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분과 연구회라든지 그런 것들의 조직과 어떤 연결성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규정에 적절하게 잘 담기는 것,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민간 기업 같은 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딱 재난 쪽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드론, AI, CCTV, 계측 이런 것들에서 많이 협력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하고도 위크타이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화시키면 더 좋은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기부터 정보 생산을 할 때 협력체를 좀 구축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상정하고 가공하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 산출물이 나왔을 때 저희 생산자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맵을 그려서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초창기에 근데 수요자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출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저희가 정부나 지자체 또는 수요자들한테 어떠한 위험도로 줘야 되는 건지 온도로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해가면서 이렇게 좀 같이 협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런 연구의 한계점이 굉장히 이슈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이슈에 민감해서 이 사고가 나면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우리 절대적이지 않은 이 지표들 문제는 아마 재난연구원의 신진동 박사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학계가 됐든 연구계가 됐든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게 초기 단계여서 좀 브로드하게 좀 갔었는데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어떤 빈도 특성이라든가 아웃라이어 특성들 좀 파악해서 좀 더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 간의 그런 정보 공유라든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의 지속 가능성을 앞으로도 그 연구의 차원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큰 틀에서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이 이제 작성이 됐어요. 원래 이제 작성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 과제, 그 종합 계획의 1번 과제로 이렇게 새로운 위험을 좀 더 먼저 준비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되었고요.
발굴에 대해서는 한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게 위험한지 탐색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해외 사례 조사, 그다음에 뭐 소방 공무원분들 같이 이제 현장 요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제 탐색을 하고 뭐 일종의 양식을 갖춰서 안건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안건지를 이제 우리 선정평가위원회 위원분들께 보고를 하고 이 위원회에서는 그런 발생 가능성이라든지 영향력 등을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은 이제 수정 보완과 해당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잠재재난 위험 분석 보고서로 작성이 되고 부처에 제공이 되고 대국민 공개가 됩니다. 한 3가지 정도 발굴을 했는데요. 특히 우려되는 거는 우리나라 용오름은 주로 해양에서 이제 발생하는데 내륙에서도 상당 부분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는 게 좀 나타났고 2019년 3월에 당진시에서 꽤 큰 용오름 피해가 있었어요. 이게 지붕이 막 날아가고 트럭이 쓰러지고 컨테이너가 날아다니고 두 번째는 비브리오 폐혈증입니다. 주로 이제 비브리오 폐혈증 박테리아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어서 걸리는 병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위험성은 되게 다양한 위험성을 보고서에서 다뤘어요.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 주로 이제 뭐 언론에서 관심 있게 본 게 이건 것 같아요. 전기차가 일반 내연차보다 배터리 때문에 한 300kg에서 400kg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식 주로 주차장을 산정해 보면 내연차가 한 20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에는 전기차가 12대밖에 못 들어갑니다. 12대만 들어가면은 허용 중량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데처럼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들은 제도를 하고 또 훈련이 필요한 부분들은 훈련을 하고 아예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R&D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 각계의 다양한 분야의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수십 년 이상 그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고 일하시려 오신 분들이 참석해 주심으로 인해서 신종재난 잠재적인 신종재난 위험 요소 발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지역별로 이게 이제 각각 따로 나갈 필요는 없지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어떤 의견이 제시되는 그런 최종 결과물이 제시가 되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이러한 발굴된 새로운 위험 요인, 정책 이런 것들을 소비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도 박사님 계신 곳에서 이런 요인을 발굴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정부 부처에서 소화될 수 있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처 간의 어떤 거버넌스나 협력 체계가 좀 마련되지 않겠는가. 최종적으로는 그런 협력 체계를 통해서 소중하게 발굴된 이런 위험 요소들이 뭔가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지고 대응 체계도 만들어져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는 체계가 갖추어지길 바라면서 그런 체계가 좀 더 앞으로 잘 마련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연구기관 간 그 재난안전연구원과 그 행정연구원 간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연계 협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발제 자료의 마지막에서 끝 2번째 페이지였는데 그 R 스캐너를 활용해서 위험 요소 탐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질문이 있어요. 이게 요즘에 이제 여러 기관에서 쓰는 AI의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위험 요소를 탐색하시는 건가요? 언론이라든지 뭐 전문가분들이 이거 위험한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사각지대 아닌데 조심해야 되는데 수많은 인터뷰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오투를 컴퓨터가 딱 가려내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기관 간의 협의, 그다음에 연구 가버넌스를 통해서 좀 진보된 이런 위험 요소의 발굴 관리 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좀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그 발굴 및 발전 방안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발굴 다음 단계인 위험 요소 해소 방안 마련 요 부분이 좀 같이 좀 논의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재난 관련한 센터가 생기고 기구가 생겼을 때 공권력의 특히 경찰 분야든지 거기도 함께 참여하고 같이 인벌브할 수 있는 그런
룸을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어차피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그렇게 생길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마무리하고 하나의 그런 전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사이클을 우리 마무리할 것인가까지 같이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